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부족함이 없이 성장한 승도가 살았습니다. 승도는 엄격한 무관이셨던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무관이 되어야만 했답니다. 승도는 항상 동료들보다 월등했죠. 그도 그럴 것이 승도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동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에 그 누구도 승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헌데 승도는 자신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무관의 길은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승도는 무관보다는 문관이 되어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답니다. 헌데 승도의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무관의 집안이기에 어릴 때부터 무관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죠. 승도가 13세가 되는 해,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이 흥미도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반항을 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무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무에도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이 흥미가 없습니다. 승도의 아버지는 승도의 말을 다 들은 후 승도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질질 끌고 갔죠. 승도의 어머니는 서방을 말렸지만 성질이 불같은 양반이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승도는 창고 안에서 아버지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았던 거죠. 승도는 듣거라. 내가 나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무조건 무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또다시 오늘 같은 일로 아비를 화나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승도의 아버지는 창고에서 나가버렸죠. 어린 승도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승도는 무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모든 것을 빠르게 습득을 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비는 흐뭇했답니다. 헌데 무관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불신도 같이 커져만 갔던 거죠. 승도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철저히 숨기고 내금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승도는 서서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단체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개인의 기량보다는 동료들과의 합을 맞추는 훈련이었던 거죠. 허나 승도의 눈에는 중요한 훈련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던지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무술을 혼자 익히고 있었습니다. 승도를 본 내금위장은 승도를 불러 호통을 쳤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 생각했던 승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 계속 주의를 주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했고 내금위장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승도는 내금위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승도는 자신이 퇴출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죠. 그날 승도의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곳간으로 끌고 갔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이 한순간 공포감으로 몰려왔고 정신은 혼비백산이 되어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못난 놈 같으니 내금위장이 너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해놓은 밥에 재를 뿌리다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버지는 무차별로 승도를 패기 시작했죠. 승도는 어릴 적 공포감이 밀려와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아버지의 매를 받아내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어릴 적에 그리 아팠던 통증이 아닌 그저 힘없는 노인이 설렁설렁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도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피고 일어섰죠. 그리고 자신보다 크다 생각했던 아버지를 내려다보니 이제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도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팔을 한 손으로 잡았답니다. 한순간에 제압된 아버지는 강한 승도의 소나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나의 팔을 잡다니.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그 매로 언제까지 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저는 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승도는 그렇게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는 곳간 문을 발로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치욕스러웠답니다.
그리하여 집을 떠나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암자를 지었습니다. 승도는 암자에서 생활을 하며 더 무예를 키웠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승도는 검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날아올라 나무의 윗부분을 내리쳤답니다. 나무는 힘없이 날카로운 칼에 잘려나갔죠. 그렇게 승도는 매일매일 그날의 치욕을 생각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잣거리에 나왔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승도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는 걸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도 강렬하여 상인뿐만 아니라 길을 걷던 사람들은 승도의 눈을 피하기 바빴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양반, 잠시 나를 보고 가셔야지요. 곁눈으로 관상쟁이 거지처녀를 보고 휙 지나가고 있었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걔 무시하고 가는 것은 무엇이요? 사람들은 승도한테 소리치는 홍연을 보고 말했습니다. 홍연아? 미친 것이여? 지나가는 사람 왜 붙잡고 그러는 것이여? 그냥 가던 길 가게 내비둬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부르는 것이지요. 미쳤다고 저 산도깨비처럼 생긴 사람을 부르고 싶겠어요? 승도는 자신의 성질을 살살 건드는 관상쟁이 거지처녀가 자꾸 거슬렸기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갔답니다. 아이고, 사내가 이쪽으로 오는구먼. 홍연이가 큰일 났구먼. 안악내는 한마디 남기고 사람들 속으로 숨었습니다. 나를 부른 것이 너더냐? 그려요? 지가 아까부터 목청 터져라 불렀구먼요. 그래. 목청 터져라 부른 이유가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줘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두 사람을 멀리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홍연이를 걱정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선비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선비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들어줘야지요. 그래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홍연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승도의 살기로 가득 찬 눈을 응시하며 뚫어져라 올려다 보았답니다.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것이냐? 내 기에 주눅들지 않는 것을 보니 인생 뭐 있나요? 선비님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것 같구먼요. 저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중이지요. 승도는 그런 홍연이 흥미롭게 느껴졌는지 관상쟁이 거지처녀 앞에 철푸덕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조마조마하며 그 두 사람을 구경했죠. 어서 얘기해보거라. 홍연은 자세를 고쳐 앉고는 말했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도와주겠소. 생각지도 못한 홍연의 말에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승도는 홍연의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사달이 났구먼. 남정네들은 무엇하는 것이여? 어여, 홍연이를 구하지 않고.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저 산에 눈빛 봤어요? 아이고, 바지에 오줌 쌀 뻔했구먼요. 아이고, 이것들도 사내라고. 한편 그만 좀 이것 놓고 가지요. 무슨 남정네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여? 숨 막혀 죽는 줄 알았구먼. 말해보거라. 어떻게 한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웜에?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다 쓰여 있구먼요. 뭐시? 이전남요? 난 남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승도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고 멱살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답니다. 이렇게 성질이 고약한데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 못 봐도 한참을 잘 못 봤네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잊어요. 홍연은 뒤돌아 저잣거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잠시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진심인가 보네요? 장난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네요. 진심이구먼요. 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내 대장부가 어찌 여인이 시킨다고 따라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렇지요. 순순히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냥 없던 일로 해요. 홍연이 뒤돌아 또 가려하니 승도는 답답하기만 했답니다. 어딜 자꾸 가려는 것이냐. 덩치는 조그마한 여인이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그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어요? 하기 싫다는 말씀이어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말해보거라. 그러면 저 아랫 마을에 명지와 하동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심한 구타를 당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지요. 그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승도는 홍연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는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사는 아이들을 키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답니다. 헌데 홍연이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신기하기만 했죠. 뭘 그리 보는 것이어요? 내 말이 들리지 않아요? 당장 그리하겠네. 그날 오후 승도는 홍연이 말한 아랫마을로 가보니 명지와 하동의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보니 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되어 온 집안 살림을 부수고 있었고 어머니는 속상해하며 소리치고 있었답니다. 너희들이 명지와 하동이더냐. 네, 맞지요. 집에서 살기 싫다면 나와 함께 살겠느냐. 명지는 승도의 말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동생 하동은 아주 똘똘한 눈망울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 하고 싶어요. 헌데 저희한테 화를 낼 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명지와 하동은 승도의 말에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섰답니다. 승도는 명지와 하동을 자신의 은신처에 데려다 놓고 먹을 것을 챙겨주었죠. 잠시 나갔다 올 것이다. 산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문을 절대 열지 말고 안에만 있거라. 내일 다녀오시지요. 승도는 아이들의 얼굴을 살피니 한결 편안하게 보여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명지와 하동은 매일 공포에 살다가 밥도 배불리 먹고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도 없어 암자가 천국이라 생각했죠. 잠시 후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소. 잘 아셨구먼요. 일단 함께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승도는 홍연 뒤를 졸졸 쫓아갔습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안 보는 듯했지만 곁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죠. 홍연이가 저 산도깨비 같은 사내를 꽉 잡았구먼. 그런 것 같지요? 이제 저 사내도 홍연의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그것은 뭔 소리야? 홍연의 매력이 뭐여? 여인들은 모르지요? 사내들만 아는 것이 있구먼요. 저 잡것이 뜻은 밥 처먹고 요상한 소리를 하는구먼. 사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실실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한편 홍연은 앞장서서 걷고 산만한 승도는 홍연의 뒤를 졸래졸래 쫓아가고 있었답니다. 아이들한테 글과 무예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다음은 무엇을? 저작거리 초입, 사람들이 없는 듯하여 홍연은 멈춰섰죠. 헌데 승도는 깊은 생각에 빠져 걷다가 홍연이 멈춘 줄도 모른 채 그만 홍연을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밀고 말았습니다. 홍연도 순간 일어난 일이기에 중심을 못 잡고 승도의 가슴 근육에 그만 뒤통수를 맞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었답니다. 승도는 순발력 있게 홍연을 뒤에서 덥석 잡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승도는 본능적으로 홍연을 잡은 것이 그만 홍연의 봉긋한 두 봉우리를 잡았던 거죠. 승도는 자신의 커다란 손에 말캉한 그 무언가가 만져졌고 온몸은 마비가 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은 혼비백산이 되어 승도의 소나귀에서 허우적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고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홍연은 씩씩거리며 승도한테 한마디 하려고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헌데 세상 그렇게 순한 양처럼 쑥스러워하며 얼굴이 벌개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연은 자신도 놀랐지만 승도는 더 놀란 듯하여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승도가 해야 하는 일을 말했답니다. 건너 마을의 달금이네 집에 볏짚 한 단을 가지고 가셔요. 지금 볏짚 한 단이라 했소.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볏짚 갖다 드리고 두시집만 있으시오. 승도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홍연이 갑자기 서둘러 갔기에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죠. 참으로 위험한 여인이구나. 승도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커다란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캉한 촉감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승도는 아이들이 있는 암자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승도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을 했죠. 너희들은 글과 무예를 배울 것이다. 저희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글을 알고 무예를 한다면 너희들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정말요? 그럼 저를 때리는 사람도 제가 물리칠 수 있나요?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알려주는 것을 열심히 익히다 보면 스스로 지켜내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고 싶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요. 잘 생각했다. 너희들이 잘 배워서 약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거라. 네, 그거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 멋있는 일이라 생각하느냐? 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승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혔지만 그것은 아버지한테 보란 듯이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죠. 아니, 너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승도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기에 명지와 하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승도는 홍연이 말한 집단을 들고 달금이 댁에 갔답니다. 달금이 댁 초가집은 쓰러지기 직전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였죠. 헌데 노부부가 평상에 앉아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저 만들고 장작을 패야 되겠구먼.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쉬라고 하는 듯 보였답니다. 부인, 무슨 소리요? 아직도 부인을 안을 힘은 있다오. 이리 안겨보시오. 부인은 그저 노인의 농에 웃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도는 참으로 생소한 장면이었죠. 그때 홍연이가 보낸 사람이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내 볏짚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새끼줄 만들 볏짚이 없었는데 고맙소. 노인이 평상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팡이에 의지하며 걷고 있었고 부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저 서방이 넘어질까 무서워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있었죠. 승도는 왠지 두 노인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답니다. 장작은 제가 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소이다. 이렇게 볏짚도 가져다 주셨는데. 아닙니다. 승도는 홍연이 말한 것처럼 2시즌 동안 그 집에 있어야 했기에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편했죠. 하여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작을 패기 시작을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생각보다 장작이 많지 않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먹으라고 승도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승도는 그렇게 노부부의 행복 속에 물들어갔습니다. 하여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달금이 집에 가서는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암자에 돌아가서는 명지와 하동에게 웃으며 글을 가르치고 무예도 가르쳤답니다. 홍연은 밝게 변해가는 승도의 모습을 노부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먼.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명지와 하동은 그를 빨리 깨우쳤고 무예도 일출월장했답니다. 그리고 홍연은 암자를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며 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야 할 때가 된 듯 하구먼. 그러던 어느 날 암자에 알 수 없는 검객들이 쳐들어왔답니다. 명지와 하동 그리고 홍연은 꼼짝없이 검객들에게 포위가 되고 말았죠.
이곳에 김 선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걔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거여요? 보면 몰라요? 우리만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내 눈에는 핫바지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홍연은 순간 더 이상 건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명지와 하동은 목검을 들고 싸우려 했답니다. 홍연은 명지와 하동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을 알기에 명지와 하동의 손을 꽉 잡았죠. 줬어? 앞장서시오. 순순히 따라갈 테니. 그리하여 세 사람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한편 승도는 홍연이 암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노부부가 챙겨준 맛있는 옥수수를 들고 뛰어갔답니다. 내 심장이 이상하구나. 이제는 홍연을 보며 미친 말처럼 심장이 뛰니 숨길 수도 없고 홍연을 보면 안고 싶어 미칠 것 같고 오늘은 꼭 고백을 해야겠다. 그렇게 승도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던 거죠. 홍연, 명지, 하동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승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어떤 상황인지 빨리 알아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루에 덩그러니 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승도는 서둘러 쪽지를 펼쳤고 그 안에는 아비부 한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승도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잔상이 답답하게 밀려왔답니다. 그러자 승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웃고 장터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던 승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승도만 남아있었죠. 아비부, 결국 아버지께서 그리했군요. 승도는 쪽지를 주먹에 구기고 암자 바닥에 떨어뜨린 옥수수 꾸러미를 헝클어진 채로 짓밟았습니다. 심장은 부서질 듯 뛰고 숨은 거칠게 흔들렸으며 눈동자에는 피가 도는 듯했죠. 홍연 미안하오. 당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살고 싶어서. 허나 지금은 아니 되겠구나. 그러나 이젠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과거가 만든 어둠에 휩쓸려 버렸으니. 승도는 암자 뒤편 자신이 숨겨둔 검을 꺼냈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탔고 밤길을 뚫고 본가로 향했죠.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어릴 적 끔찍한 일들이 생각이 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승도는 말을 타고 돌아오다 말 안장끈이 느슨해져 말에서 떨어졌을 뿐인데 아버지는 승도를 말없이 곳간으로 끌고 가 채찍으로 12번을 내리쳤고 승도는 말없이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죠. 무관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실수는 곧 죽음이니라. 어린 승도는 쓰러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관이 되기 싫다. 그저 그냥 살고 싶은데. 승도는 어린 시절 악몽에서 빠져나오고자 머리를 흔들었답니다. 홍연, 그대만은 절대로 다치게 두지 않겠소. 새벽이 다가올 무렵 본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위험과 공포로 가득 찬 곳이었고 어릴 적 그가 매번 벌벌 떨며 발을 들였던 그 정문 앞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도는 대문을 발로 차고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해야 불효막심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구나. 제가 왔으니 여인과 아이들은 풀어주시지요. 그럴 수는 없지. 내가 내 아들의 출중한 무예 실력을 아는데 어찌 그리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전 무관이 아닌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우리 집안은 무관의 집안이다. 헌데 내 놈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내가 어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죽어 조상님의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겠느냐? 그 이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 대하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관으로 다시 궐에 들어가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 놈을 포박하거라. 검객들은 일제히 승도를 중심에 놓고 애워쌌지요. 아버지와의 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도는 날이 선 검을 뽑고는 검객들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승도의 무예 실력이 출중하나 많은 검객들과 싸우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아버지는 검객들과 싸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답니다. 허나 아무리 강한 아버지라도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지만 무관 집안의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라 마음속으로 위안을 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검객들의 칼 놀림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닌 살인을 위한 칼 놀림이었답니다. 그만 멈추거라. 내 아들을 죽일 셈이더냐? 내가 상처 없이 겁만 주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검객의 수장이 말했습니다. 그리 할 수는 없지요. 당신의 가문을 박살내고 명을 받은 이상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뭐시? 그것이 누구더냐? 김대감은 자신의 질문이 의미 없다 생각했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검을 서재에서 가지고 나와 검객들을 하나 둘씩 쳐내었죠. 그리고 승도의 등 뒤에 서서 함께 싸웠답니다. 한편 곳간에 갇혀있던 홍연은 밖이 소란하여 나무 틈으로 보았습니다. 헌데 승도가 자객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곳간 안에는 홍연만이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틈을 만들어 탈출시켰던 거죠. 아이들이 잘 전달해야만 할 텐데. 홍연은 승도와 김대감이 다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김대감과 승도는 만신창이가 되어 마지막 힘까지 검을 놓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대문으로 금이대장이 수하들과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저 검객들을 다 잡아들이거라. 금이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수하들은 일제히 검객들을 무차별하게 죽이지 않고 처단해 갔습니다. 검객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죠. 헌데 이것은 무슨 일이랍니까? 검객 수장이 승도를 향해 단도를 던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김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자신의 몸을 급하게 날렸답니다. 승도와 김대감은 땅바닥으로 같이 쓰러졌고 모든 검객과 검객 수장은 포박이 되었죠. 홍연은 금이대장이 곳간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뛰어 승도와 김대감이 쓰러진 곳으로 가서는 울부짖었습니다. 김선비님? 승도는 검객 수장의 검을 막기 위해 검을 휘둘렸지만 수장의 검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답니다. 다만 김대감의 품에 안겨 넘어졌죠. 승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깊고 넓었다라는 것을. 승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승도의 손은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간신히 잡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연은 떨고 있는 승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승도는 일어나 아버지를 품에 안았죠. 아버지께서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 아들을 싫어하는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 원망스럽구나. 일찍 알았다면 너를 많이 칭찬하며 사랑해 주었을 텐데. 미안하구나.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김대감은 말 대신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김대감의 손은 스르륵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의 마당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셔요. 승도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겠지? 승도는 홍연의 따뜻한 손을 잡았답니다. 잠시 후 김대감의 시신을 안방에 눕혔죠. 승도의 집은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었으며 검객과 검객수장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검객들 뒤에 있는 배우 세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죠. 며칠 후 그 검객을 부른 사람은 항상 승도를 투기하던 이대감의 아들 봉식이었답니다. 그들은 유배지로 떠났죠.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오는 어느 날 홍연은 승도한테 갈 곳이 있다며 함께 걸었답니다.
홍연. 어디를 가는 것이오? 김 선비님께서 아무래도 깜짝 놀라실 것 같구먼요. 난 웬만해서 이제 놀랄 일이 없어. 승도는 자신의 강심장을 자랑하며 웃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놀라실 거예요. 홍연은 승도의 손을 잡고 어느 커다란 대문 앞에 섰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김 선비님을 뵙고 싶은 분이 계시구먼요. 승도는 홍연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대감마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홍연과 승도는 서재로 들어갔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금이 대장이었던 거죠. 자네 오랜만이구먼.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나야 늙은 것 빼고는 잘 지내고 있었네. 헌데 우리 홍연이는 언제 데리고 갈 것인가? 홍연이요. 아버지도 참. 그리 말씀하시면 어찌해요. 아버지라고요? 승도의 심장은 너덜너덜 요동을 쳤답니다. 그 봐요. 그리 놀란다 했잖아요. 홍연은 승도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한눈에 반했던 거죠. 아버지의 수하라 하니 더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았습니다. 허나 홍연의 아버지는 승도가 싹수가 노랗다며 반대를 했죠. 헌데 홍연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었답니다. 하여 승도가 다니는 길목의 관상쟁이로 위장을 하고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하동과 명지를 키우게 하고 행복한 노부부를 돕게 한 것은 승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답니다. 허나 승도는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봤고 불쌍한 노부부를 돕는 모습은 참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후로 홍연은 본격적으로 승도를 유혹했고 그리고 승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돌아 벚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걸었죠. 홍연은 참으로 앙큼하오. 그래서 싫은감요? 그럴 리가요? 정반대오. 당신의 위장술이 대단했어. 승도는 그런 깜찍한 짓을 한 홍연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벚꽃과 함께 빛나는 홍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하오. 당신은 이제 큰일 났구먼요. 제 늪에 빠졌으니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홍연은 자신의 얼굴을 내려 승도의 이마, 코 그리고 입술에 입맞춤을 했답니다. 홍연의 입맞춤에 승도는 하늘을 나는 듯 황홀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인을 했으며 무관이 싫다 했던 승도는 홍연의 아버지 금이대장 수하로 들어가 성실하게 훈련을 했죠. 또한 홍연과 승도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